선생님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딜레마죠. 사실은 왜 작년보다 금메달 피부가 줄었어요? 라고 이제 제가 요즘 유튜브 하면서 가장 많이 오는 DM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오는 DM이에요. 진짜요? 엄마한테 받는 언어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어폭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그런 거야. 그따구로 할 거면 그만둬. 정말로 그게 70% 이상, 50% 이상이에요. 거기서 저도 막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애한테 야 그런 식으로 할말 하지 마. 그런데 아 그거는 애들한테도 엄청난 언어폭력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막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사랑이지만 언어폭력인 거고 지도자들도 사랑이었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이게 착각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 학생들은 약자였잖아요. 약자에서 이제 동등한 입장을 만들어가는 과도기인데 이 과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서로 간에 필요한 어떤 방법? 뭐 조언? 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감히 뭐 제가 뭔가 조언을 하기엔 좀 어렵지만 방금 뭐 말씀 주신 부모님의 어떤 대화를 보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는 잘해야만 계속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내가 단지 이걸 좋아해서 계속 즐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는 아시겠지만 실업팀도 계약을 계속 해줘야 지금 그쵸. 시합을 뛸 수 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내가 경기력을 보여야 소속팀이 생기고 시합을 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 구조 속에서 내 아이가 살아남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따위로 할 거면 그만둬 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학생 선수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이 종목이 너무 좋아 수영할 때 너무 행복해 이거를 즐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 환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사실은 어렵긴 하죠. 근데 학부모님도 선수도 지도자도 분명히 이 내재되어 있는 윤리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해도 착할 수 없는 이 윤리성이 있어도 윤리성을 못 끄집어내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도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뭐 이렇게 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퍼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페어플레이 정신을 먼저 배워야지만 네. 되었는데 항상 승부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승부 때문에 가려진 윤리의식이 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얘를 매달따게 하고 싶어서 맞아요. 기록을 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학생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언어폭력을 하니까 마음이 속상해서 예.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바람에 지도자한테 말실수도 하고 아이들한테 과한 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정성과 페어플레이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스포츠 윤리에서 보는 페어플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공정한가를 생각해보면 선생님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스포츠는 저는 철저하게 공정하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은 주어진 환경이 같지도 않고요. 음. 주어진 신체 구조도 같지도 않고 주어진 재능도 같지도 음. 않고 모든 게 다른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경쟁에서 누군가는 이겨내고 근데 스포츠는 그렇잖아요. 이 경기에서 반칙하지 않고 페어플레이하는 거는 중요한 거지만 이 스포츠의 본질은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스포츠가 공정한가를 따지면 타고난 진짜 신체 조건이나 지리적 환경이나 국가나 또는 우리 집이 가난했나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정말 이게 불공정한 환경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도핑이나 이런 거 없이 내가 정말 노력만으로 또 승부를 겨루는 그런 어떤 공정성이 있기에 저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에 열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쌤 잘 못 봐요. 뭐 정말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뭐 승자가 이긴 선수의 손을 잡아주고 막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데 스포츠에서는 보여주니까 아 저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를 그래도 내 아이가 스포츠를 배우고 있지 그래도 우리 사회에 스포츠가 존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에서 공정성은 비록 모두가 똑같은 키, 뭐 똑같은 신체적 환경, 똑같은 지리적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주어진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고의 공정성을 보이는 것 그게 이제 페어플레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페어플레이라고 하면은 우리 축구에서 가장 유명하잖아요. 축구에서 항상 페어플레이 길을 네. 그래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분명히 중요한데 축구는 몸싸움이 있고 농구도 몸싸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내 갈 길만 가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영의 매력이기도 맞아요. 하죠. 그래서 페어플레이 정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지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잘 지는 방법. 지더라도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 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또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우리 스포츠는 지금까지는 이기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지는 방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음. 유사한 맥락이기는 음. 한데 저는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제 교육대 이야기를 할 때 이 스포츠에서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스포츠는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경쟁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기려고 연습하고 이기려고 시합 뛰잖아요. 음.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기고 지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졌는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또 스포츠가 가진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학생 선수 시절을 돌이켜보면 인성보다 먼저 배운 건 승부근성이에요. 승부욕이 있어야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다시 인성을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 시절부터 승부근성보다 인성을 먼저 알려줘야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기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근데 너가 어떻게 이겼어? 어떻게 졌어? 그 어떻게가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학부모님들도 알려주고 이러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지는 법을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포츠는 결국에는 상위 3명만 메달을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몇백 명이 출전했든 간에 수영은 8명만 결승에 올라가고 3명만 있고 30명이 출전했어도 8등하면 결승에서 꼴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몇백 명이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3명만 성공하는 건데 이 3명 중에서도 2명은 누구한테 졌어. 근데 과정까지 생각한다면은 네. 다 가치가 있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스포츠니까. 그리고 과정이 좋은 선수가 과정이 나쁜 선수들보다 당연히 결과는 좋아야지. 그게 공정한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반적인 인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마 스포츠 현장에서도 언어폭력이나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결과를 내야만 하는 그 환경이 아니라 이 함께 뭔가 협동하고 함께 하는 이 스포츠를 즐기는 이 시간이 정말 모두가 즐거울 거잖아요. 이 결과에만 목매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 생각에 네, 동의합니다. 지도자들 더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 네.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성적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좀 먼저 지도해라. 너무 좋잖아요. 근데 대회가 끝나면 왜 작년보다 금메달 수가 줄었어요? 라고 이제 평가하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야? 아니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딜레마죠. 사실은 그거는 여전히 현장에서 저도 정말 큰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의 경기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도자도 너무 잘 알지만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육청이라던가 학교나 소속된 집단에서는 당장의 경기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딜레마인 것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여기서 이 운동이 끝날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더 길게 봐야 되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수영을 정말 좋아해서 했더니 실업팀에 돼서야 내가 빛을 봤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이 아니다를 이 학생들이 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윤리적인 생각 방법?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수치스럽거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건 내가 아무리 장난이었어도 언어 폭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나의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쌤한테 어깨동무를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저는 뭐 쌤이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쌤은 뭐야 왜 이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늘 제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학생 선수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닌 듣는 사람이 네. 기준이고 네. 그 말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마음이 더 네. 중요한 건데 그게 상당히 구별하기 힘들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면 그건 언어 폭력에 속할 수가 있는 있다. 거죠. 지난번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네. 선수가 운동을 중간에 포기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언어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가 힘들어서, 세 번째가 재능이에요. 첫 번째 언어 폭력 중에 나는 그래 우리 지도자들이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70%가 학부모의 폭력이에요. 이게 상당히 센세이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케이스
케이스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그 영화 4등 아시죠? 네. 수영 영화. 네. 물론 지도자의 폭행도 음. 있었지만 그 학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언어 폭력을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도 이 언어 폭력을 하는 이유는 이래야만 내 아이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이 아이가 지금 당장 금메달을 딴다 한들 과연 이렇게 언어 폭력을 듣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땐 저는 그게 정말 짧다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 아이 잘 되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잘 되라 한 말에 이걸 아예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의 뭔가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좀 덜하다 생각해요. 학부모들 분들도 현장에서 제가 교육을 하고 하지만 입장 차이는 다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자식한테 하는 거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참 뭐랄까 자식이지만 참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 밉다는 게 진짜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좀 혼내고 싶을 때가 있고 근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팀 어머니한테는 딴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들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표면적으로 확 나오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맞아요. 학부모의 폭력. 저는 개인적으로 코치로서는 와 이거 심각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올해 소년체전 선발전 때 제가 경기도 선발전을 갔었어요. 관중석에 앉아 있는데 시합 뛰고 나서 아이들이 엄마 눈치 보는 애가 되게 많이 네. 생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머니가 강해져야 애도 강해지는데 요즘 그 교육을 받는 것도 학부모님이 직접 네. 나 이런 교육 받고 싶어라고 할 때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사이트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음. 그 스포에듀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심판 프런트, 학부모, 지도자,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아빠가 엄청 수영을 따라다녔던 입장이었어서 근데 그게 약간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내 아이의 경기력이 부모님들의 서열을 외계는 특히 개인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런 많이.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지금은 금메달을 딸지언정 원래 이렇게 또 경기력이 떨어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하고 그리고 이걸 얼마나 오래 가냐 또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또 많이 하냐가 중요한 건데 당장에 이제 순위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순위 말고도 생각해야 될 게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참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윤리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런 맞아요. 모든 문제들을 네. 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생각하고 규칙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상황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스포츠 윤리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올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학부모든 선수든 지도자한테 모든 이제 필요한 맞아요. 건데 네. 근데 스포츠 윤리가 대학을 가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장에서 스포츠 윤리 교육을 제가 해요. 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지도자분들 교육할 때는 저는 지도자의 입장도 대받고 지도자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줘요. 예를 들어 다현이랑 올림픽을 준비하다가 다현이가 올림픽 딱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심각한 무릎 부상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현이는 출전을 하겠다 하는데 팀닥터는 이 대회에 출전해서 계속 무릎을 쓰면 불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구까지 가면 말리겠죠. 불구까지 가면 말리는데 불구가 아니라면은 개인 의사에 맡기는 건데 불구까지 간다면은 뭐 스포츠가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영이 인생의 도구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군요. 그런 걸 엄청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나오거든요. 정말 반반 나오는데 선생님처럼 얘를 위한 선택을 해요. 제자를 위한 건 똑같은데 다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제가 계속 따져 물어요. 그게 진짜 타당한지 이 상황에서 진짜 최선인지. 그리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두 코치님이 있어요. 근데 뭐 A 코치님은 엄청 성격이 애들한테 안 좋은데 경기력은 잘 내요. B 코치님은 애들한테 너무 잘하는데 경기력을 못 내요. 어떤 코치님한테 맡기시겠어요? 약간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있을 법한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딜레마 토론을 하면 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말하네? 하면서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들과 똑같잖아요. 철로로 달리다가 멈추면 고객이 죽고 그냥 지나가면 철로에 있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을 하든 맞아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게 있잖아요.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따돌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음. 주변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셔야죠. 학교 폭력도 요즘에는 이제 학교 폭력 위원회든 뭐든 많잖아요. 근데 네. 우리 수영하는 팀 내에는 학교 소속에 있는 팀들은 학교 폭력으로 해결이 되지만 클럽이나 그런 데서의 폭력들은 또 사설 기관이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클럽에서의 어떤 폭력, 따돌림, 차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음. 소통이죠. 소통인데 소통이 잘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너무나 좋지만 그런 상황이 이미 넘어섰다면 사실 요즘에는 카톡 상담이 돼요. 학생 선수들 그 스포츠윤리센터에 카톡 상담이 돼서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상담사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10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럽이든 학교든 어쨌든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대상인데 뭐든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나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은 카톡이나 문자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제도긴 하지만 아마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상의 하단에 네. 그거를 그대로 네. 해서 우리 학부모든 지도자든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네. 인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윤리라는 어떤 생각의 방법이 필요하다. 근데 혼자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임다영 교수님께서 네.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네. 저희가 영상 하단에 해서 네.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죠. 네.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면은 선수, 지도자, 모델, 그 다음에 교수님까지 하고 있고 아직 선수 은퇴하지도 않았고 은퇴하지도 않았고 운동도 안 나오고 이제 뭐 바쁘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바쁘니까 못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앞으로 네. 또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요? 근데 저는 늘 똑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수영계 감상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 힘든 일 때문에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전 여태까지 수영 선수로서의 많은 혜택들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받은 이 혜택을 수영계에 또는 이 수영 후배들한테 많이 좀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거라면 저는 뭐든지 조금 더 제가 좀 영향력이 생기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스포츠 윤리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없어서 질문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나와서 네. 혼자 출연해서 혼자서 한번 언어폭력 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거를 한 번 더 특가 형식으로 수업을 한번 해줄 수 있으시죠? 근데 수업은 가능한데 쌤이 저랑 나오기 싫어서 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운동 가르쳐 가야 되니까는 혼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엘리트 체육에서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그대로 생활체육 내에서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강습도 같이 받고 있고 근데 이런 분들도 똑같이 우리 잉크를 거는데 상담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생활 스포츠인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든 뭐이든 수영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 말고 내가 아직은 이걸 못하고 있다. 이건 꼭 하고 싶다라는 거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꾸 운동을 안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타이밍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요. 선수 생활 마무리를. 그래서 제가 은퇴를 계속 미루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너무 이렇게 수영을 오래 했는데 저는 수영이 너무 좋고 제가 시작을 했고 평생을 해왔고 이런 걸 정말 잘 마무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제 단기적인 꿈인 것 같아요. 은퇴 경기를 잘 치르는 거. 잘 치르는 거, 네. 은퇴 경기를. 네. 나도 은퇴 경기 하고 싶은데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마지막 경기인 게 너무 생생하거든요.
너무 안 좋게 경력이 안 좋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등수 기록이 아니라 딱 마지막 터치를 내가 알고 터치했을 때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평생 하던 거. 근데 뭐 너무 많이 이제 교수님도 하시고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윤리를 통해서 한다면 이 사회가 더 좋아지고 이바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바쁘게 네. 더 바쁘게 활동하시고 오늘 나와줘서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임다현 선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건 처음이잖아요. 네. 네, 처음인 거고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그동안 가졌던 생각에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만 하고 아, 네. 저도 이렇게 또 하영희 선생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톡다이브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사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계속 선생님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앞으로 또 혹시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와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더 바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